힐링가족 여러분, 12월 29일 장 마감 후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21년 내일 딱 하루만 남았네요. 자, 여러분들 댓글로 시작합니다. 순포 물개님 가끔 조남을 뵀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부동산 투자에서 주식 투자로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수익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식 투자하고 비교해선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되죠. 또 너무나 깨끗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 묻어두듯이. 선생님 영상 보면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이거구나. 이래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집 한 칸 있고 또 뭐 상가나 또 뭐 아파트 빌라 뭐 주택 소유해서 세입 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실린가족뿐만 아니라 국내에 그렇게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세를 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해서 월세를 받습니다. 월세? 연 몇 퍼센트 받습니까? 4%. 많으면 5%. 과거에는 더 높았어요. 막 10%씩 받을 때도 있었죠. 지금 겨우 4, 5%. 정말 적으면 3% 받을 수도 있겠죠. 보통 4, 5%예요.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 얼마를 한 것입니까? 몇 천만 원이 아니죠. 다 몇 억이 기본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투자한 금액에서 월세 겨우 연 3, 4% 받아요. 4, 5% 받아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연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몇 억을 투자해서 월세 받는 4%? 우리는 그거의 2배죠? 2배요? 연 8%. 그죠? 우리 연 8% 수익입니까? 연 8% 수익. 그래도 2배. 훨씬 넘는데요? 높은데요? 연 20%. 그럼, 5배네요? 부동산 월세 받는 거에 5배예요. 4, 5, 20, 20%. 그런데, 지난 과거, 올 1년, 작년, 재작년, 연 몇 프로였어요? 항상 우리가 확인했죠? 30 몇 프로씩 오르잖아요. 그러면, 잘 안 오르는 해도 또 있어요. 그래서 연 10% 이상은 무조건 올라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 부동산 투자 계속 수리도 해야 돼요.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또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도 생겨요. 또 부동산 복비도 나가게 되죠. 또 돈에 연결된 사람과 사람 관계 아주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심하면은 다툼도 생겨요. 근래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민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그런데 주식 생각해 보세요.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냥 넣어두면 돼요. 딱 하나. 무엇인지 아시죠? 변동성. 부동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주식은. 그 변동성만 이겨낸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와 비교가 안 되는 수익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 좋은 점은 시간적 자유, 완전 시간적 자유예요.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수한 1등 사업들을 나도 동업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업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주주,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그 사업, 그 회사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에 나가서 뭐 관리 감독합니까? 경영합니까? 일을 합니까? 그러니 시간적 자유 100%예요. 너무너무 좋죠. 멘탈 관리만 하면 돼요. 자, 한 분 더. 킹스킴님. 힐링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43세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26살 때부터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며 아이 둘 키우며 몇 해 전 내 집 마련하고 살아오다 올해 초 힐링 선생님을 만나고 1차로 머릿속 충격을 받고 2차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상시에 모르고 살아오다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벌이로 근로소득만 있으면 노후 보장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돈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유튜브를 계속 듣더니 2020년 가을쯤, 작년 가을이네요. 주식을 해보면 어떨까 물어보더군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누구든지 이런 반응을 냅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투자할 것.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면 내 소중한 재산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왠지 하면 돈을 날릴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재차 의견에 그럼 조금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식을 시작하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주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사고 파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량주를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도 힐링 선생님 영상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주식을 시작하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주식하고는 전혀 다른 투자, 이건 말씀드렸죠. 힐링 선생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듣고 있고요. 2021년 1월부터 저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했으면 지금 12월 말이니까 거의 1년 거의 돼가죠. 선생님 추천해 주신 종목 위주로요. 지금은 투자금이 아내와 합하면 3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 3억을 올 1월에 한꺼번에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4억 됐을 겁니다. 4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비교가 안 되죠. 은행에 잠들어 있던 자금들 투자랍시고 계속 오르지도 않고 뭘 파고 사는지도 모르고 있던 펀드에 있던 돈들까지. 이젠 주식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펀드, 돈만 넣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사고 팝니다. 그것도 중소형주. 아무리 사고 팔아봤자요. 다음 영상에서는 S&P 500과 비교한 것을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3억 투자해놨죠? 자, 조금 전에 그 한 분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훨씬 낫다는 거를 올리신 분이 있죠. 자, 복리의 효과가 있어요.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3년에 2배 오르는데 4년으로 칩시다. 5년도 좋아요. 아파트가 5억에서 한 4년 만에 2배로 10억으로 올라요. 요 근래에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됐죠. 그 10억이 그 다음 20억, 20억이 40억 이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5억에서 10억 올라요. 2배. 몇 년 만에. 요 근래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10억에서 15억. 15억에서 20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도 꾸준히 오르는 건 아니죠. 어떨 때는 많이 침체돼요. 횡보도 해요. 부동산. 주식은 복리 효과로 인해서 5억이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 10억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억이 40억, 그 다음 80억, 160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수익률 면에 있어서도 부동산과 비교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점. 첫째는 아내와 공통 분모가 생겨서 서로 이슈 체크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부부간에 별로 공통적인 대화가 없다가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우리 실링가족 영상 우리 함께 하게 되면서 많은 대화를 하게 생겼습니다. 둘째, 경제관념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TV 뉴스 보더라도 국제 경제, 금융 이런 거 그냥 흘러들었어요. 또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실링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죠? 경제,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또 많은 단어들을 알게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또 그게 왜 중요한 건지 점점 알게 됐습니다. 절약하는 삶의 미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하고 기본입니다. 기초입니다. 돈을 모아가는, 부를 확장해가는 과정의 가장 기본이 절약입니다. 절약하는 삶의 미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 꼭 필요한지 다시 되묻게 되고, 그럴 때면 힐링 선생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여보세요? 그 돈 안 아까워요? 집어넣으세요. 참으세요. 이런 목소리. 올 봄부터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안전한 S&P 500에 투자 중입니다. 꾸준히 흔들림 없이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멘토 힐링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댓글을 우리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로소득이 끊길 때까지는 계속 사모을 것이야. 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팔아야 될 돈이면 처음부터 사지 마세요. 1년 후에 뭐 써야 돼. 내년에 뭘 써야, 어디에 써야 될 돈이야. 주식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로소득이 끊길 때까지 은행에 저축하듯이 내가 절약해서 그 모은 돈을 갖다가 근로소득 끊길 때까지 계속 사모은다.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는 계속 팔면서 그걸로 생활비 쓸 것이다. 이런 마인드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돈벌이 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끊길 때까지는 계속 사 모으기만 할 거야. 현재 주가가 출렁여서 얼마이든 간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끊겼어. 그다음부터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죠. 계속 1%씩 팔면서 생활비를 쓸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데 좋은 점이 나 죽을 때 그렇게 1%씩 썼는데도 그대로 투자했던 돈 100%가 남아있어. 그렇죠? 1%씩 뺐어도 99%가 일을 해서 100% 이상의 돈을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불어날 것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다가 그 수억의 돈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러한 계획을 잡고 주식을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단 주식의 변동성 누구든지 꼭 이겨내야만 합니다. 힐링가족 화이팅!